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보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서 오늘 시장도 좀 요동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고채 금리도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면서 롤러코스터 행렬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채권 시장 당분간 적지 않은 변동성은 나타날 거다. 그리고 주식 시장 역시도 어떻게 시나리오가 좀 이어질지 여기에 대한 낙관론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시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 정리해 보시고요. 이번 주 한 주간에 대한 시장 정리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가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속 시원하게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대한 유지, 그리고 중국에서는 증시 회복에 대한 도움들이 그래도 하방을 조금 더 약화시키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기관에서는 매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피가 2,500선 겨우 지지받았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857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움직임. 이번 주 내내 사실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라는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이슈들은 소멸됐지만 불안정한 이슈, 이미 FOMC에 대한 얘기들이 다 끝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를 본다면 참 기초 체력이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시장의 증시 말고 테마주 쪽을 조금 더 쏠리는 것 같은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의 그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약 오늘 오후 4시에 끝이 났죠. 증거금을 보시면 33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따따부를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한 먼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바이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더스 제약이 탈모 치료에 주사제 대량 생산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탈모하면은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기대하고 관심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따라서 위더스 제약 상한가 9,900원까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 또 이 정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기대되고요. AB 프로바이오 역시도 상한가 안착한 모습, 현대바이오 역시도 국내 코로나19의 FT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으로 9%대로 강세를 보여줬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 그리고 의료용 AI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 모멘텀 지금 현재가보다는 더 크게 정규장에 좀 튀어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는 핵융합 에너지인데 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5%대 강세.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3조 원에 대여. 과연 이 새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어쨌든 주인이 누가 되던 간에 롯데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여러분들 쇼미더스탁 오늘 명동고래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상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을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좀 근황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좀 한 주간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간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여기저기 체크해보고 지표 같은 거 점검해 보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쁘죠. 그럴 것 같습니다. 뭔가 전문가님들은 시장 빠지면 더 바쁘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하루의 움직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요. 과도한 조정 국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과도한 조정 국면은 곧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조정이 조금 깊었던 것은 뭐 고금리 장기화 쇼크죠. 그래서 고금리가 상당히 길어질 거다 하는 것인데 그래봤자 원래 이제 내년도에 한 1% 정도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0.5% 정도밖에 인하 안 한다. 그다음에 내년 초 정도부터 이제 좀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내년 하반기쯤 가야 될 거다. 요런 정도거든요. 이게 예정된 것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100포인트 이상의 조정이면은 충분히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머치했다 시장이 너무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까지 좀 과도하게 빠졌으니까 앞으로의 좀 기대감을 좀 더 보시는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고요. QR코드 보이시죠? 여기 스캔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저희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시장이 좀 과도했다, 네. 너무했다라고 보셨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됐던 뭔가 뉴스가 있었다면 그래도 이건 좀 중요하게 봐야 됐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장의 어떤 그 주도주 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떴는데요. 뭘까요? 그게 그 미국 하원 특위에서 미국에 투자한 중국의 배터리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 여기 딱 이런 지금 기사가 나왔던 떴거든요. 기술. 네.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번에 이제 하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결국은 미국 의회에서 결국 IRA의 기본 법안의 취지가 중국에게 의존하지 않는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기본 취지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완전히 이제 미국하고는 분리돼야 된다. 2차 전지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하고 무슨 뭐 기술 제휴를 한다든가 조차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션 하이테크라는 게 이제 미시간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걸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이 반중 정서나 공급망 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에서 확고한 정책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 이제 슬슬 이제 중국 의회로 들어가서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많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조금에 대한 또 배터리 기업에 또 얘기를 가져오셔서 그러면 주도주랑 유망주도 여기에 조금 해당되는 관련한 섹터 종목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2차 전지 주도주로 들고 오셨네요. 네,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매수를 했을 때 아마 크게 물릴 이유는 없겠고요. 네. 수익이 어쩌면 크게 날 수도 있는 그러한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제는 매수의 적정한 타이밍이 왔다. 이런 관점에서 2차 전지가 결국은 지금부터는 가장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주도주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빠질 때는 다 빠졌기 때문에 네. 이때가 봐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해 주신 건데 에코프로비엠을 유망주로 가져오셨습니다. 네네. 자,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노이즈가 참 많았어요. 뭐 그쵸. 트럼프가 무슨 정책을 전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서 덤핑을 치니까 배터리 문제가 있을 거다. 그다음에 2차 전지 어떤 그 보급이 상당히 좀 늦어지지 않겠냐. 네. 또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겠냐. 온갖 그 노이즈와 잡이 많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부 다 그게 노이즈예요. 그건 노이즈다. 소음이고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면은 전부 다 틀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좋은 주식인데 그럼 왜 빠졌나 했을 때는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진 거죠. 그런데 그 빠진 것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할 타이밍이 왔다. 이런 아. 관점이고요. 네. 그 중에서 종목을 하나 이제 말씀드려보는 것은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 왜 이걸 뭐 먼저 말씀을 드려보냐 하면은 2차 전지 양극재가 결국은 2차 전지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양극재거든요. 그렇죠. 비중도 제일 크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양극재에서 글로벌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넘버원에 투자하라 이런 말도 그런 있잖아요. 말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넘버원 2차 전지 양극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볼 만하다 하는 거고 조정도요. 고점 대비해서 딱 50% 받았어요. 전번에 이제 최고 올라갔을 때가 56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8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딱 정확히 50%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그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선도 기업이 50% 정도 빠지게 되면은 거의 바닥권에 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왔다 하는 관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결국 양극재 쪽에서도 중국에서 뭐 LFP 배터리 같은 거 CATL 이런 데 덤핑 치고 나오면 어떡하느냐. 이것 때문에 경쟁력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을 주력을 하고 있었지만은 앞으로 결국은 굉장히 좀 이렇게 원가를 낮출 수 있고 좀 저가형 이런 차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원료 이게 뭐냐면 하이망간이다 이거죠. 하이망간이라는 것은 망간을 굉장히 많이 비중을 높인다는 건데 망간은 가격이 쌉니다. 지금은 하이니켈, 니켈을 90% 이상 쓰는 것인데 그 니켈 값은 좀 비싸거든요. 근데 그걸 망간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으면은 배터리 값을 확 낮출 수가 있죠. 그러면 LFP 배터리를 능가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제 가격 차이가 나냐 하면은 이 망간은 니켈 가격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하이 클래스의 아주 비싼 그런 차에만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싸게 좀 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로우 레벨의 그런 차들, 그다음에 중저가 이런 차들 충분히 이제 배터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에코프로 BM의 장점은요. 에코프로 그룹이 굉장히 뭐냐면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어요. 원료 공급부터 시작해서 그게 수직 계열화 잘 돼 있기 때문에 원가율이 다른 배터리 회사들보다도 좀 낮습니다. 양극재 회사보다. 그래서 원가를 굉장히 낮추어서 앞으로 수익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이런 원가 충격을 갖다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큰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LG 엔솔하고 대형 수주 모멘텀이 상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1위 기업인데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세계 1위죠. 그런 기업인데 결국은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터리 셀 업체인 LG 엔솔하고 계약을 체결 안 하고 있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양극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LG 엔솔에서도 적극적으로 에코프로 BM하고 이렇게 좀 만나고 있으면서 앞으로 대규모 그러한 수주 계약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결국은 대형 수주가 나온다면 주가가 상당히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시키려면 전구체를 아주 공장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전구체의 납품 비율이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대규모 투자를 또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전구체 전담 회사가 연내 빨리 상장을 해서 자금을 끌어당겨서 공장을 더 설비를 지어야 되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거래소 상장 예심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상장이 되지 않겠냐. 이게 돼야만이 이제 대규모 전구체 공장을 짓고 수직 계열로 더 잘 되면서 원가도 더 낮출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완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오늘이 고별 방송이 되죠. 그래서 고별 방송이 되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얘기들을 참 많이 했고요. 구조적 성장주로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장기 성장주로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확실한 앞으로 반도체를 능가하는 틀림없이 능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도주 섹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든가 혹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이라든가 혹은 증권사 리포트 같은 데서 굉장히 노이즈를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다음에 또 업계에서 보는 거하고 시각이 전혀 다른 그런 노이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잘하셔갖고 실체에 정확하게 접근해서 이런 주도 산업의 흐름을 좀 체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을 유망주로 볼 만큼 지금 굉장히 매력 있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동굴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들어오셔서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저희 봐드리고요. 또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들 드립니다. 여기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정답도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또 원래 무료 방송 또 전문가님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떤 주제로 또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모방 주제는요. 지금 이제 고유가 문제, 유가가 120달러까지 간다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올해도 한 차례 더 올린다 그러니까 이 고금리 쇼크 때문에 혹시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굉장히 경기 침체가 아니냐? 뭐 폭락장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과연 폭락장을 계속 유도를 해서 앞으로 주가가 확 더 빠질 거냐 하는 이런 문제 아니면은 이번 추석 전에 마무리를 끝내고요. 추석 이후부터는 주가가 상당히 강세로 전환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온갖 노이즈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짧고 명쾌하게 분석을 해서 2차 전지가 지금 바닥권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이 바닥권에서 어떤 주가 전망을 보일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명쾌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증시와 2차 전지에 대한 쪽집게, 과외 같은 걸 좀 받고 싶다 하신다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밤 9시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히든 공략주 힌트 첫 번째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차 전지를 워낙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2차 전지 섹터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나요? 네, 2차 전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든 공략주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거다. 2차 전지는 네. 히든 공략주로 할 수는 없죠. 그럼 뭘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요. 만일에 최애 아티스트가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최애 아티스트가 당신에게 말을 건다면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하단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단에. 그래서 하단을 잘 보시면 답이 나와 있죠. 너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쉽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최애 아티스트가 당신에게 말을 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목명도 맞춰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센스 있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답만 보내주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말을 건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할 거다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요. 거기 QR코드 네모난데 스캔하신 뒤에 지금 들어와 주세요. 8479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답변까지 함께 받도록 할게요. 저희 그럼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또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네모난 한 대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링크 나오면 클릭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명동고래 짱! 이분의 닉네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봐드릴게요. 인지 컨트롤 씁니다. 1270원 10% 비중. 초전도체 관련주로 진입한 게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 진입을 했습니다.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 바로 봐드릴게요. 저는 테마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자동차 섹터 이제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가는데요. 네. 이거 저 대응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연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뭐 충분히 매수할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매수 단가도 종목이다. 한 12,270원인데요. 별로 뭐 그래 크게 물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10% 정도 이렇게 물린 정도죠.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요 기업은 시총이 한 1,400억대 정도 이 정도 되는데 반해서 실적을 보면 작년도 영업이익 171억에 순이익 117억. 그다음 상반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160억에 순이익 104억으로서 상당히 양호하죠. 만일에 원래 한 200억 정도 순이익을 낸다고 하면은 시총이 1,400억이니까 퍼가 한 7배 정도 되니까 결코 비싸게 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영업이익률은 한 5% 정도 되는데 자동차 부품 기업이죠.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쪽에서 배터리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에 관련되는 부품주다. 이렇게 해서 성장성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PBR도 0.5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요 기업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과연 이게 환율 효과로 실적이 좀 좋아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한 1,340원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 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 높은 그 주가 수준, 그다음에 목표 가격을 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이제 실적주에 조금 가깝긴 한데 이게 이제 성장성은 조금 부족한 이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 배터리 모듈도 생산하지만 여러분들이 전기차 부품이나 이런 거에 뭐 관련돼서 뭘 한다 그래서 꼭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사업의 어떤 매출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일에 총 뭐 생산량 중에서 거의 100%를 전부 다 전기차의 필수 부품으로 채운다 그러면은 가치가 상당히 높죠. 근데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으면은요. 또 주가 반영도도 낮거든요. 성장 가치 반영도도. 그래서 기업이 뭐 실적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반등의 폭은 굉장히 좀 낮게 잡아야 된다. 이런 주식은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정체된 부분으로 봐야 되고 전기차 배터리 모듈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굉장히 기술력의 진입 장벽이 크다든가 이러면 주가가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의 폭을 아주 좀 작게 잡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식은 잘 가면 한 12,000원 정도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높은 가격을 목표로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격에서 뭐 낮게 팔 필요는 없겠고요. 11,0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 그 정도를 바라보고 그 정도 선에서는 정리하고 조금 성장성이 높은 예를 들면 전기차 부품 회사를 고르더라도 전기차 부품 비율 압도적인 기업 이런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지 컨트롤스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나니님 사연이에요. 부강약품입니다. 12,600원, 비중 30%, 꼭 좀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부강약품은 어제인가 해서 기사 하나가 좀 나왔죠. 뭐 조현병이냐 라투다, 출격이 가셔야 된다 라면서 블록버스터감의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은 정신 분야 쪽에서도 이런 신약 개발이 많이 들어오진 않아서 이게 네. 기대감이 있다고는 하는데 주가는 막 이렇게 기대감에 반응은 안 하네요. 네, 부강약품은 뭐가 좀 문제냐 하면 우선 제가 봤을 때는 OCI 홀딩스한테 인수된 것이 제일 문제예요. 그게 제일 문제다. 그거부터가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이다. 그렇죠. 태양광 회사 인수됐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광 회사가 인수해갖고 과연 이 제약을 갖다가 키울 수가 있을까요? 하긴요. 그런 느낌이겠네요. 큰 틀은 뭔가
다른 색깔이 있고 뭔가 색깔이 좀 다른 걸 한다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원래 이제 그걸 인수하는 기업은 뭐 지금 이렇게 태양광 쪽에서 사업이 조금 부진하기 그쵸. 때문에 이걸 메꾸기 위해서 무슨 남들이 좀 바이오가 좀 괜찮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도 같이 바이오를 해보고. 해봐야지 그러는데 보통 이제 시멘트 회사, 철강 회사, 뭐 태양광 회사 이런 회사들이요 이런 바이오를 하면은 바이오 산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그 제조업 마인드에 익숙한 사람이 이런 바이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시간도 신약을 개발하면 오래 걸리고 투자도 많이 해줘야 되고 이런 과학자들, 의과학자들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 언어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큰 회사, 우량한 회사가 인수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이 바이오 기업을 잘 알고 잘 다룰 수 있는 기업이라야만이 또 그런 경영자라야만이 이걸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이 주가가 그동안에 한 반토막 가까이 빠졌는데요. 빠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뭐 실적이 계속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현병 치료제 이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보험급여 등재 신청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등재 신청을 해본들 과연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거 뭐 등재되면은 한 수백억 대 매출은 나올 거다 그러는데 사실 이 회사의 시총이 4,400억 원이 되거든요. 수백억 매출 갖고는요 별로 주가 반영이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미하다 하는 것이고 또 이 회사에 다만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이 회사의 자회사가 콘테 라파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규 상장을 갖다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IPO를 하게 되면은 좀 주가 반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할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회사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전문의약품 또 쪽으로 좀 나가고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이제 IPO가 되면 좋은데 언제 할지는 좀 모르니까 좀 장기로 갖고 있어 갖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장기로 갖고 있어서 그걸 한번 자회사 상장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자회사 상장할 때 한번 뛰면은 가격이 얼마 되었든지 거기에서 확 뛰었다 거래량 터지고 밀리는 징조가 보이면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IPO까지도 좀 확인해 보야 되고 주가 추이 보시면서 진짜 아니다 싶으면 좀 과감하게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어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전문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해피해피님 사연입니다. 쿠쿠홀딩스 들고 있습니다. 22,433원 매수가고요. 비중이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29.15%.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유커들이 쿠쿠 밥솥을 싹쓸이를 했대요. 네. 그렇게 밥솥이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주가도 참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뭐 우리도 사실은 다음 주가 추석이지만 중국도 또 이렇게 명절이 있잖아요. 와서 또 다시 한번 밥솥을 싹쓸이하지 않을까 기대감 가져봐도 되나요? 뭐 와서 삭스리를 안 해도요. 중국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살 사람도 많이 샀을 거예요. 살 사람이 샀다. 그래서 네. 뭐 국내에 와서 굳이 삭스리 하는 것에 총 매출이 얼마가 될까 했을 때 그다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크진 않을 그다지. 거다. 네. 네. 화장품은 그래도 좀 많이 살 텐데 뭐 밥솥은 밥솥은 너무 상대적으로는 무거워서. 그거 들고 가기도 힘들잖아요. 무겁죠. 그렇죠. 물론 사긴 사는데 아주 많이 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이제 전기 밥솥 분야에서는 1위입니다. 그리고 한 비중도 70% 되고요. 실적도 좋죠. 실적도 상당히 괜찮은 실적이 나옵니다만은 문제가 이제 지금 시총이 한 6,400억 정도 된다 하는 거. 시총이 작으면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중국의 단체 강하게 온다 이게 반영이 좀 크게 될 텐데 이 시총이 벌써 6,400억 정도 되면은 그거 뭐 이익 한 50억 100억 더 낸다고 해서 주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물론 이제 회사 재무 구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쿠쿠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쿠쿠 밥솥 삭스리 하면은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라갈까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쿠쿠 밥솥 샀는 게 총 매출액에 얼마에 기여하고 이익이 얼마나 수반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체크해서 그게 시총 대비해서 영향력이 될까 이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밸류에이션의 가치는 크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또 좀 뭐 실제로 관광객이 와서 좀 떠준다면은요, 한 2만 1천 원 정도 앞에 뭐 반등해서 고점 정도까지만 간다면은 물량을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왔을 때 기회 줄 때 조금 이익 실현하고 나오자 이런 또 얘기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밥솥은 무거워서 많이 못 산다는 거 또 다시 한번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나게 일하는 네오님 사연입니다. 크라우드웍스 58,000원에 지금 비중 10%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대표님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의 팬분인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또 함께 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번에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것 같게 좀 자세하게 전략 좀 잡아주세요. 네, 그러죠.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요, 신규 등록주죠. 그래서 신규 등록주인데 58,000원 정도 거기서 사신 분들 손해가 조금 있죠. 그게 이제 손실이 한 30%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동안 조정이 상당히 깊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 등록주 투자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신규 등록 중에서 한 몇 개 정도는 막 주가가 몇 배 올라가는 종목도 가끔 나오는데요. 이 신규 등록 중에서 확률은 적중 확률은 대략 10개 찍으면은 한두 개 정도만 수익 내고 나머지 7개, 8개 이상은 전부 다 손실로 끝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규 등록 처음에 할 때요, 굉장히 포장을 이쁘게 해서 분칠을 많이 해갖고 이렇게 이쁘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자기가 분칠하는 것보다는 좀 못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물론 이제 분칠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도 가끔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화장을 너무 많이 했는 그런 기업이 상장 신규 등록주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데 성공 확률이 많지 않다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선 실적은 너무 나쁘잖아요. 실적은 뭐 134억 적자 작년에 났고요. 이러는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시총은 1,700억 정도 이렇게 니까 크지는 않은데 문제가 이제 내용을 보면 아마 요거 때문에 사실 거예요. 뭐 빅데이터에다가 인공지능 플랫폼 AI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니까 야,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고객이 보니까 카카오, 삼성전자, KT 막 이런 것들이 고객이다. 특히 네이버의 협력사로서 하이퍼클로바 X에다가 데이터 구축에 참여한다. 이러니까 재료빨이 그럴듯하게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딱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네이버하고 하고 카카오하고 삼성전자하고 하고 일 한다고 대단한 게 아니고요. 과연 무슨 일을 하느냐 같이 하는데 그게 돈을 갖다가 왕창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런 대기업하고 하느냐 아니면은 그거 푼돈 따먹기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데이터 라벨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막노동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푼돈밖에 안 줘요. 결코 큰 대박을 수익을 노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고 돈 벌려면요, 그다음에 조금밖에 이익이 안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런 주식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주로서 사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가 오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라면은 요 반등을 좀 이용해서 최대한 매도하는데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한 10년쯤 갖고 있으면은 한 2배 정도 오를까 아마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이용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반등을 이용한 좀 매도를 하자. 또 여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종목 상담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문가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84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전문가님이 막 응원 메시지 그 질문을 했는데 거기 답변 좀 주세요 했는데 되게 다양한 답변들이 옵니다. 여러분들 뭐 응원 메시지 해주셔도 되고 히든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수익률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구래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탑 머티리얼 종목입니다. 7월 13일에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 31%대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고요. 원주는 23%, 칩스미디어는 21%, 그리고 삼양식품 20%대로 지금 쭉쭉쭉 두 자릿수대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동문 아나텍은 또 최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19.24%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점검받아야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시죠. 수익률이 거의 다, 그러니까 모두 다 두 자릿수 대입니다. 워낙 또 안정적으로 종목들이 잘 가기 때문에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커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이 종목도 야호 외치지 않을까 싶은 게 GKL이라는 종목입니다. 멀리 본다면 나쁘지 않아요. 라는 얘기도 해주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16,670원까지. 전문가님,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8,000원대 그 매물대를 뚫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GKL은 어쨌든 카지노 관련 기업이고요. 그쵸. 그다음에 또 뭐 지금 강남에 굉장히 큰 네. 유명한 그 카지노를 갖다가 코엑스에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용산에 또 드래곤 시티라는 특급 호텔에 또 카지노를 갖고 있고 이래서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이제 크루즈선을 타고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죠. 네. 이제부터 슬금슬금 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상당히 중국에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제 중국에서 일본으로 상당히 많이 갔는데요. 일본이 선진국이라서 많이 가는데 요번에 이제 오염수 처리, 그 처리수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굉장히 틀어져 버렸어요. 그 방류해 버리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는 안 간다 이러게요. 일본에 안 가면 이제 한국에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동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활발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유커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 오기 시작하는데 또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요. 이 GKL 같은 카지노도 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주가 모양이 괜찮죠. 아주 완만하게 조정을 잡았는데 최근에 보면 종목들 웬만한 것들 거의 뭐 95% 이상의 종목들이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며칠 사이에도.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정이 아주 완만하게 모양을 잘 갖추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생각되고요. 우선 실적이 너무 좋고 잘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굳이 뭐 팔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보유 전략을 가져가셔도 충분하겠고 앞으로 아마 조금 연말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또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까지 내년까지 쭉 들고 가시면 기분 좋게 이제 새해 열었을 때 와 수익률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주도 추석인데 내년에도 또 설날이 있잖아요. 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양식품입니다. 뭐 이제 K 스파이시가 유명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문가님도 이거 드셔보셔야 돼요. 네. 유명하잖아요. 많이 먹고 있죠. 좀 많이 드시고 네네. 계세요? 네네. 그때는 안 드신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네. 좀 많이 드세요? 뭐 잘 안 먹지만은 가끔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률이 벌써 20.790% 나온 이유가 또 우리 전문가님 드셔서 또 이렇게 주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조금의 힘은 미약하지만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우리 K푸드가요. 상당히 그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또 가장 많이 또 먹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라면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또 매운 불당면으로 너무나 유명하고요. 또 외국에서도 이제 매운맛 챌린지를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고 이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음식 문화를 갖다가 돌파시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나가는데요. 그 드라마 속에 보면은 라면 먹고 갈래?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예. 넷플릭스 보고 갈래가 유행입니다. 아, 그래요? 네. 몰랐네. 그래서 어쨌든 라면 먹고 갈래 이게 해외에서도 네.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이 라면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길게 일어날 수 있는 문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가도 지금 뭐 모양이 좋습니다. 5일선, 21일선, 이런 거 11일선까지 딱 뭉쳐갖고 있고 오늘 또 양봉이 붙었거든요.
한 2,100원 오르면서 이런 것들도 시간을 여러 좀 끌었다가요.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고 아마 조만간에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K-팝의 인기와 더불어서 K-라면 인기도 굉장히 많이 커졌죠. 앞으로 좀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가 차트 보셨죠?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들고 계신 분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 그냥 계속 천천히 얼마나 가나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시장에 그렇게 무관하게 막 그렇게 타격 많이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NT 보도록 하겠습니다. PNT라는 종목은 9월 18일이니까 진짜 최근에 얘기를 해주셨고 지난주 2.60% 수익률 나름 선방이에요. 이번 주 시장 상황 아시죠? 주자 지지부진인데 이 종목은 살아남았습니다. 누군가님, 네. PNT라는 종목을 최근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살아남은 뭐 비결이나 이 종목에 대한 뭐 자랑, 칭찬, 좋은 점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뭐 그렇게 큰 이익을 못 냈기 때문에 칭찬을 하기는 좀 못하긴 아직은 하지만 칭찬은 아니다. 네. 네. 어쨌든 이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장비 중에서는 네. 대장주거든요. 대장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조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2차 전지의 장비주들도 이제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가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어요. 그 중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만 가도 수주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연말쯤 되면은 GM, 얼티엄 셀즈 이게 이제 GM에서 하는 이런 전기차 쪽에 대규모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이러기 때문에 장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미국의 북미 지역에서는 약 17개 정도 이런 2차 전지 공장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17개 이런 공장 통해서 그게 다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은 전부 이제 장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결국 2차 전지는 장비 산업이라 그럽니다. 그게 많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매출 규모가 큰 이 PNT는 주가가 안 가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조정을 조금 받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2차 전지 회사들이 대부분 보면요. 한 최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40%, 50% 이렇게 막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최고점 대비해봐도 그저 한 20%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가로늦게 조금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전체도 조정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오히려 매수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추미할 시점이고 그다음에 조금 길게 보면은 지금 올해 하반기 내년도까지 아주 가파른 수주 잔고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실적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런 그 수주를 토탈로 할 수 있는 턴키 베이스 방식의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늘면 한 번에 크게 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죠. 전혀 매도할 건 없다. PNT에 대한 얘기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이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 하나하나 저희 피드백 봐드렸고요.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힌트가 이거였어요. 최애 아티스트가 당신에게 말을 건다면? 이게 힌트인데요. 종목명을 여기서 맞춰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노란 톡방 하나 볼까요? 외육님께서 저는 최애 아티스트가 당신에게 말을 건다면 이 질문의 답변은 저는 최애 아티스트가 조승재 회장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어머나 그건 너무 과찬이신데요. 네. 여러분들 모르실까 봐 그러는데 조승재 회장님은 우리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성함입니다. 그렇죠? 네네. 네. 굉장한 팬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기분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분 좋으시니까 두 번째 힌트도 좀 주세요. 네. 네. 두 번째 힌트는요. 네. 굴지 엔터사와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조금 더 힌트를 더 드리면은요. SM이나 JYP 같은 이런 굴지 엔터사하고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하는 것이죠.
아, 굴지의 엔터사랑 활발한 협업을 한다? 그런 데는 전 알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답을 재미있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신선하게 남겨주시거나 정답을 맞춰주셔도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여기다 갖다 대주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8479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고 여기에 답변도 재밌게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 저희가 선물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저희 정답 공개할게요. 내일장 히든 공략 중 첫 번째는요. 최애 아티스트가 당신에게 말을 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가 첫 번째 힌트였고 두 번째 힌트는요. 글로벌한 엔터사와 활발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게 힌트였는데 많은 분들이 뭐 그냥 저는 최애 아티스트가 말 걸면 노래 한 소절 부탁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답변들만 해주시고 있는데 종목명도 맞춰주세요,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세 번째 힌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네. 힌트는요.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하고 해외 런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외하고 협업을 한다는 거죠. 해외랑 협업을 그럼 한다. 앞으로 좋아지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해외랑 좀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소심 라이언님은 Dear You, 불락의 네오님도 Dear You, 그리고 큐님도 Dear You, 모두 다 Dear You를 하고 가시고 상담은 감사해요. 명동고래 짱님께서 모비딩님 하이요. 막 지금 서로 인사하고 막 Dear You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답이 맞을지 아닐지도 궁금한데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 네, 디어유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유 축하드려요. 추첨을 통해서 축하드립니다. 저희 커피 쿠폰 드릴게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디어유는요, 커뮤니티 플랫폼의 버블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아티스트하고 팬들이 1대1로 대화가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상당히 유명한 그런 스타들하고 1대1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구독자가 250만 명까지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결국 팬덤이 요즘 굉장히 무섭게 팬덤 문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카카오의 계열사로서 SM이나 JYP의 아티스트하고 협업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 배우들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이게 시장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빅 아이돌이라고 하는 제로 베이스 원하고 그다음에 스트라이트 키즈 이런 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약 200개 이상의 팀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아요. 올해 실적이 785억 매출에 286억 영업이익인데 매출이 59%가 늘었고 영업이익이 75%가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매출이 41%가 늘고요. 영업이익은 약 60% 정도가 늘어서 계속 1년에 50% 이상씩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또 중요합니다. 그게 41%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다 하는 것이고, 특히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매출이 51%, 영업이익이 56%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사놓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결코 치명적인 그런 손실을 볼 가능성은 없는 거죠. 꾸준히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주가 차트도 보면요 바닥권에서 이제 깔짝깔짝거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Dear You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밤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 더 자세한 가격 전략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라인업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다음 주는 가장 트렌디한 테마주입니다. 선춤의 최강자, 바로 수익 황금 비율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